오늘 아침, 당신은 두꺼운 코트깃을 여미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면 연말정산이니 관세 폭탄이니 하는 단어들이 마치 빚쟁이처럼 당신의 뇌를 두드립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 아니요.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이 지독한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당신은 밤마다 진짜 도파민을 찾아 헤매죠. 어린 시절 하던 술래잡기를 다시 해보기도 하고 자극적인 쇼폼 영상을 끝도 없이 넘겨봅니다.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진 그 짧은 순간 검은 액정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건 행복한 어른입니까? 아니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 지쳐버린 욕망의 노예입니까?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달콤한 위로를 건네지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끔찍한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이 느끼던 그 막연한 불안감은 당신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1805년 안개 자욱한 독일 함부르크 17살의 아르투어는 지금 시커먼 운하의 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물은 오늘 서울의 영하 8도보다 더 차갑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은 그의 아버지가 스스로 몸을 던진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연말정산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엄청난 자산가였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 가졌어. 하지만 어린 쇼펜하우어는 보았습니다. 매일 밤 장부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던 아버지의 떨리는 등판을. 돈이 불어날수록 아버지의 불안도 이자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 성공이라는 무게가 아버지를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가 잠시 들린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는 사교계 파티를 엽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고 괴테 같은 유명 인사들이 드나들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르투어, 너는 너무 우울해.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좀 웃으렴. 그 순간 청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집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워서 죽었고 어머니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쾌락이라는 마취제를 맞고 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의 삶이란 비극적인 시계추구나. 오른쪽으로 가면 결핍의 고통이 기다리고 그걸 피해서 왼쪽으로 도망치면 지루함과 권태가 기다립니다. 지금 당신이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오른쪽의 고통이라면 퇴근 후 스마트폰을 보며 느끼는 헛헛함은 왼쪽의 권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당신의 그 마음을 자신의 뼛속에 새겨진 상처로 읽어낸 겁니다. 자, 이제 인정하십니까? 당신이 불행한 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설계도 자체가 원래 그따위로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긍정의 힘. 달콤한 사탕발림들이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당장 그 책들을 압수해 불태워버릴 겁니다. 왜냐고요? 그것들은 당신을 고문하는 희망 고문의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뇌당했습니다. 행복이 기본값이고 불행은 뭔가 잘못된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울하면 자책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내 마인드가 썩었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이 긍정적이고 행복은 소극적이다. 말장난 같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건강할 때는 내 몸의 존재를 모릅니다. 꼭 어딘가 부러지거나 염증이 생겨야 그 부위를 인식하죠. 월급날의 기쁨은 통장에 돈이 들어온 순간 1초 만에 사라지지만 카드 값 나가는 고통은 한 달 내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는 그 연말정산 환급금? 그거 들어온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냥 잠시 빚이 줄어든 상태. 즉 고통이 잠깐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행복이라고 포장해서 당신에게 팝니다. 이것만 사면, 저 차만 타면, 승진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 거대한 사기극의 배후에는 맹목적 의지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놈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하고 번식하길 원할 뿐이죠. 당신이 경도놀이로 도파민을 채우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 모든 행위, 당신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DNA에 새겨진 그 괴물이 죽지 마, 움직여, 욕망해, 라고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운전자가 아닙니다. 욕망이라는 말이 끄는 마차에 실려가는 무력한 승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오지 않을 행복을 찾아 헤매다 객사할 겁니다. 자, 이제 환상이 좀 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없는 걸까요? 자사력.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라고 외치는 오히려 삶에 대한 가장 격렬한 집착의 표현일 뿐이라고요. 그가 내놓은 해답은 의외로 잠시 멈춤해 있습니다. 바로 예술적 관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걱정과 내일 출근의 압박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멍하니 눈앞의 사물을 바라보십시오. 혹은 가사 없는 웅장한 음악에 당신의 영혼을 통째로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음악에 완전히 몰입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저걸 가져야 해. 내가 성공해야 해라는 욕망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고통스러운 나는 사라지고 순수한 바라봄만 남습니다. 마치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잠시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 발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강력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의 연대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때 옆 사람의 짜증 섞인 표정을 보며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너도 나처럼 저 빌어먹을 의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나를 갈구는 상사도 나보다 잘나가는 친구도 알고 보면 다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동료 죄수들입니다. 영하 8도의 추위 속에서 몸을 떠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 질투와 증오가 있던 자리에 서늘한 연민이 들어섭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대신 고통을 직시하십시오. 그래, 인생은 원래 고통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마음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건네는 차갑지만 가장 확실한 구원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우겠습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의식 하나를 드립니다. 이름하여 욕망의 장례식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감정 하나를 골라내십시오. 상사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 혹은 주식 계좌를 보고 우울했다. 그 감정을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남의 일기장을 읽듯이 혹은 현미경으로 세균을 관찰하듯이 3인칭으로 서술하십시오. 아, 이 녀석이 지금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열을 내고 있구나. 이 생물학적 기계가 손실 회피 본능 때문에 뇌세포를 태우고 있구나. 그 욕망을 나와 분리하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계는 당신의 의지와 표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욕망하기를 멈추는 순간 이 지옥 같은 세상도 멈춥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이 지독한 삶을 견뎌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